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 이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죠. 김민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여당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유상범 의원, 우원식 의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 인사 받으실 수, 당분간 행동만 해주시면 인사할 거예요. 그러면 인사하셔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과시키셔야 됩니다. 사과하세요. 다 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특검법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특검 처리에 항의를 하면서 필리버스터에 돌입을 했죠. 이제 그간 관례였던 집 보셨습니다만 이 토론자와 국회의장 간의 인사를 이제 거부를 한 상황이죠. 어제 뭐 전체적으로 필리버스터와 국회 진행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여기 필리버스터라는 게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이죠. 그리고 이제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방식 정도가 되는데요. 먼저 지금 국회의장과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관례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나와서 국회의장에게 대한민국 의전서열 2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존중의 표시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관례인데 민주당은 저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좋은 관례들을 다 깨트렸습니다. 원구성을 함에 있어서 법사위나 운영위 그리고 국회의장을 독식하지 않는다 하는 관례 깨트렸고요.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 균형과 그리고 타협을 위해서 중립 의무를 지킨다라는 이 지금 기본적인 관례조차도 깨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정부 질문 시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다라는 지금 관례도 깨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똥 묻은 뭐가 겨 묻은 뭐를 나무란다 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갈래를 깨다 보면요. 결국에는 좋은 갈래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미 지금 대한민국 국회 수준은 제가 볼 때 바닥이어도 너무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 화면을 보면서 느낀 건데 국회의장석이 지나치게 높다. 지금 지금 국회의장의 권위가 떨어졌는데 저 높은 권위만큼 맞는 행동 그리고 균형된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관례를 다 깼다. 뭐 이런 상황을 먼저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유상범 의원 발언 내용을 보면 야당이 특검법 추진하는 목적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교두보다 위헌적 요소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는 있어요. 내용 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치권이 제 뜻대로 안 되면 다 좋은 관례 깨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국민들이 평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그건 또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적인 요소를 민주당이 이끌어내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이 탄핵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독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식적으로 탄핵을 얘기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것은 헌재 가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파면에 이를 만큼의 큰 중대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국민 그 여론이 더 중요해요. 민주당이나 야당의 지지자들의 어떤 의견만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동의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게 탄핵이 쉽지 않다. 그것을 민주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은 그런 프레임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이제 필리버스터 시작을 하자마자 토론 종결 동의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시작 이후 24시간 뒤인 오늘 오후에 강제 종료될 전망이죠.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표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이제 방법이라는 게 뭐 전원 퇴장 뭐 이 정도입니까?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 예단이 안 되네요.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3분의 1이 서명을 하면은 이 지금 중단권을 외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5분의 3이 동의하면 이제 중단이 되는 것인데 네네. 결국에는 24시간 만에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실제로 필리버스터를 해서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국민의힘 의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24시간 안에 끝나는 필리버스터였다는 건 다들 예측하고 있었을 텐데요. 예. 이 발언들을 그냥 의미 없이 길게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필요했던 시점이 아닌가. 왜 지금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지 정말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 24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예. 훨씬 더 의미 있는 싸움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일단 그 뭐 퇴장을 하거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게 탄핵안이 넘어간다면 그럼 이제 부결을 요구하는 거부권 행사. 네, 제2요구권인데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만이 지금 이러한 법안들의 강행 처리,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인데 예. 제가 뭐 본 방송뿐만이 아니라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사용하는데 정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렇죠. 제2요구권의 횟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예.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2차례나 제2요구가 되면서 지금 제2결에서도 이게 부결됨으로 인해서 폐기된 법안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폐기된 법안이 이렇게 재상정되는 경우 이건 역시도 헌정사상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이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이 슬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요구권을 이제 하고 다시 오면 그때의 국민의힘에서의 이탈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주장한 이 상황에서는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의원도 3자 특검법 그리고 본인의 어떤 비교섭단체 추천권을 포기하겠다. 네. 그러니까 협의에 나서라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가 진정성이 있다면 본인 지금 당대표 캠프에도 17명의 또 국회의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네. 이 17명들이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그 특검 추천안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네네. 내줬으면 그 진정성을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필리버스터라는 건요. 국민 앞에서 결기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예, 정치적 행위죠. 근데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10시간을 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작한 지 20분 만에 입 벌리고 자는 의원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국민의힘의 진정성 느끼겠습니까?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뭐 특정한 한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검사 4명에 이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야만적 사태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죠. 당내에서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지금 이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죠. 그러니까 네. 상식 밖에 국회가 되고 있고 상식 밖에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검사들이 법에 의해서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을 조사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지금 탄핵의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탄핵 네. 소추의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여기 탄핵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어떻게 범죄 혐의자들, 권력이 있는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행위인 것인데 자,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요 한 명만 이렇게 잘못 들어가져도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흔들리고 검찰 수사가 흔들리고 대한민국 이 기조 자체가 흔들리는 것들을 지금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나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칼날이 언젠가는 들어갑니다. 아하. 법에 맞는 제대로 된 수사하시고요. 제대로 된 판결하십시오. 예. 여기 사법부마저 정치에 왔다 갔다 해서는요. 대한민국 정의가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한 것들 너무나도 심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22대 국회에 범죄 혐의자나 그리고 범죄자, 전과자들이 이렇게도 많이 지금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 사법부나 검찰도 반성하고 남은 수사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사가 빠르게 돼야 되고 또 판사도 지연되면 안 되고 재판을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말씀까지도 얹어주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탄핵안
야당을 검사에 대한 탄핵안 추진하는 것 자체가 혹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네, 뭐 역풍까지 불지는 저는 아닐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사 4명을 탄핵하는 것보다 네.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지적도 그러니까 있죠. 앞서서 저희가 3명의 검사 탄핵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명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가 나왔죠. 네네. 근데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9명 중에 5대 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위법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정말 애매한 거면 오히려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또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위법 사항은 사라지고 위법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실리 차원에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일부 검사 같은 경우 이화영 그 전 부지사와 관련된 술자리 의혹이라든지 예. 아니면 또 검찰이 또 최근에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 증인을 400명이나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태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을 꼭 우리가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을 조금 더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견이 그러신데 이제 그렇다 보니 더더욱 생각 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연시켜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이재명 방탄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정작 범죄 혐의, 심각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변호사 5명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예. 이 범죄 혐의자를 변호했던 국회의원 5명이 배지를 달고 이 범죄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들을 지금 여기 청문회에서 윽박지르고 압박하겠다라는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 주소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말로 여기에 입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입법을 하는 자리에 국민들이 앉혀줬으면 아하. 법을 먼저 지키는 자세 보여줘라. 그리고 내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이지 정말 잘못이 없다면 왜 계속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겠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수 대변인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화면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이제 연결고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그 재판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수사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건데 민주당은요 4명의 검사를 이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아 이건 압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그리고 압박의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네. 어쨌든 검찰 수사라든지 그런 기소하는 단계 과정에서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생각했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지만 이런 검사 탄핵을 하는 효과가 있음으로 해서 탄핵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사라는 검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조심을 할 것이고 공정하게도 수사에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사들이기 때문에 예. 약간의 국민적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을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글쎄 압박하기 위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냥 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토대는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판결을 앞두고요, 점점 네.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서는요, 지금 네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영장 그 심사 판사가 예. 이미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뉘앙스의 지금 이 판결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권력 있는 자들은 국민들과 다른 법의 잣대를 받는다는 사례를 만든 것이라고 저는 봐요. 예. 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 이때까지 조금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화영 지사의 판결 등을 보면서 지금 이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특히 지금 위증교 사건이나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네네. 다가올 판결이거든요.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인의 유죄를 어떻게든 간에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판사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지금 본인들이 작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검찰 손을 떠났어요. 수사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제 판사들의 판결을 남은 상황인데 그럼 판사를 실질적으로 압박해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압력을 느껴서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게 하겠다는 전략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이 국민청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게 실제로 또 가능한지. 근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40만 그 청원이 있었지만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그 문재인 정부 때 청원하고요.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그 입국자를 중국처럼 우리가 다 막아야 된다라는 어떤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나왔듯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정 세력의 조작설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다는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들이 대통령의 말을 믿느냐 아니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말을 믿느냐 이 둘 중에서 아무래도 전 국회의장의 말을 더 신뢰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화가 나셔서 국민 청원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법적으로는 법사에서 청원 소위를 열어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응하실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핵 지금 그가 올라갔던 거랑 지금은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는 지금 140만 명이 네, 지금 이거 탄핵에 동의 서명을 올렸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당원은요 40만 분이 안 돼요. 오. 네, 그럼 100만 명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는 소리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청와대 청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올라간 것은 지금 국회 청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현재 민주당 당원은 240만 명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00만 명 정도가 동의한 상태예요. 아직 민주당 당원들도 다 동의하지 못한 상태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국회 청원이라서요. 네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와 그리고 누나까지 유방암을 앓고 있는데 와이프까지 이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달라는 청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이 청원에 밀려서요.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지금 여기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들이 정말로 민생을 잡고 있는 거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 이렇게 지금 외쳐대는데요.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의원의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동의하면 되거든요. 예. 민주당은 진지하게 이재명 당대표의 제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어제요. 윤 대통령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서 차라리 100억씩 주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 탄핵 또 야당 공세가 거세지자 정면 대응 기조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곤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거 아닌가. 그냥 뭐 25만 원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지금의 상황에 25만 원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책임 있게 국민 민생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예. 이미 그 조치도 발표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사족을 붙여서 뭐 100억 원도 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야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대통령으로서 임기 내내 여소 야대를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야당을 감정적으로 그 자극해서 과연 대통령께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저희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나왔듯이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지금 현재 25만 원 주장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또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야당과의 협조를 좀 통해서 민생을 살리시는 데 전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지만 25만 원 적정치 않다 이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5천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야당이 학을 뗐습니다. 지금 그럴 돈이 어딨냐? 네. 그 뭐 하는 거냐? 근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5천억을 아껴요. 근데 25만 원씩 주면 13조입니다. 13조 부채 채권을 발행하면요. 이거에 대한 1년 이자만 5천억이 발생해요. 네. 네, 13조에 1년 이자가 5천억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 5천억이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 전대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 사이의 신경전 갈수록 거세지고 있죠. 나경원, 윤상현 후보 두 사람의 충돌을 비판하면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당론에 위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는 역시 당론 위배에 대안을 내놔라.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 없다 그러면 없는데 그냥 싫다. 그건 싫은 거지 대안이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서 당이 깨질 정도로 이거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는 건 아닌가. 친박 비박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친한 갈등의 이 서막이 열렸다. 자, 이른바 이제 원안 갈등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직자 3명에 대해서 구두 경고까지 내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지금 당직자 3명 같은 경우는 중립 의무를 어쨌든 위반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네네. 이것은 당규나 당원에 기재가 돼 있다면 이것은 지키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쁜 갈래다, 없어져야 되는 갈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후보들 중에서 일부는 지금 당선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것이고 일부 그러니까요. 후보들은 이 이유를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네네. 예, 여기에 무엇이 되었던 간에 진짜로 전당대회가 말이 의미하는 바처럼 우리 당의 축제가 되고 국민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 전당대회 결과 이후에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나친 싸움은 결코 국민 보기에도 그리고 당원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뭐 친박, 비박 뭐 이때 싸움보다도 더 심한 거 아니냐. 결과가 누가 되든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떠셨어요?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요. 지금의 전당대회 어떤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과거의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더 그래요? 심각할 때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그때와 지금의 다르고 우려가 되는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원희룡 후보 둘 중 한 명이 되면 그 이후에 리더십도 흔들리고 예. 당정 관계가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윤상현 의원이 말했던 거,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제3자가 되는 것이 당의 화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중간지대에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요. 3자라는 거는 원희룡, 원희룡, 한동훈 말고 다른 분이 알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